관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회의 시간. 기업의 대표가 중역 의자 대신 일반 사무용 의자에 앉았을 때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좀 사실 자유로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조직 사회다 보니까 또 최소한의 위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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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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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제자리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이 있습니다. 그 지위 계층에 대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들어갔는데 모든 시선이 본인에게 아마 이제 집중이 되겠죠. 그 집중된 상황에서 중력 의자에 앉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앉아 있고 의자가 이제 중정형 의자와 그냥 일반 사무용 의자가 있는데 중정형 의자는 좀 대표님이 이제 앉는 부분이 있어서 중정형 의자보다는 사무 의자 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마음 편한 거예요, 더? 아니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역 의자만 남아 있다면 좀 받으면 해야 돼서. 지성님 상석인가요? 네, 지성님 선정이에요.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오자마자 그러니까. 대리님이 가셔야 되는 거 좀 아니에요? 뻘죠. 지금 카메라가 저기 세팅이 그냥 해도 괜찮아. 얼마 전에 더무비 봤는데 재밌었네. 스누피 더 무겁고요? 은근 아기자기한 아, 박스물 그지만 절반 판별도 해서 아깝다. 상석이에요. 네. 상석이에요. 네. 상석이에요. 네. 힘들었죠. 거기 설마 팀장을 다 그러니까. 상석이에요. 부끄러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의자가 이렇게까지 사장님 의자일 줄. 다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만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상석인 의자에 앉으니까. 그 자리 대표님 자리. 아 여기 대표님 여기 여기가 상사. 누구 자리죠 여기는? 아무나 앉으시면 돼요. 상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의자의 사이즈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계산해서 제가 행동을 좀 한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습니다. 의자라는 거가 직급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몰랐다는 건 아닌데 어차피 당연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죠. 의자가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권력관계를 생각을 했다는 것도 되게 취지가 신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의자는 기본적으로 그 지위 제품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지위를 표현해주는 사물인 거죠. 거기에 누가 앉았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누가 앉아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의자라는 개념보다는 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의자의 서열. 좋은 의자에 앉고자 하는 열망은 높은 자리를 향한 동경이기도 하죠. 웃고 계신 거죠, 손님? 멋있으십니다. 아, 예. 제 생각에는 수강 신청보다 더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국내 상공을 한 바퀴 도는 이벤트.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1등석이 20분 만에 매진된 것은 평소 꿈꾸던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비행 여정은 전망, 이륙, 강릉, 포항, 대구, 제주를 거쳐 의자가 높은 자리와 만날 때 그것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대우를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일반석과 10배나 차이 나는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도 그 이유이지 않을까요? 일단 비행기에서 먹으니까 같은 빵이어도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더 탑승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들었죠. 평소에는 이게 탑승하기가 힘들거든요. 프라이빗하다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은 확실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탈 의향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분 좋음이라든지 행복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자유롭고 스스로가 예를 든다면 자유를 보장받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는 어떤 그 좋은 의자에 대해서 열망이 있다. 어쩌면 의자는 태생부터 높은 곳을 향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존하는 의자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것, 고대 이집트의 헤테프헤레스 의자입니다. 4600년 전에 제작됐지만 오늘날의 의자 모양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이것은 헤테프헤레스 1세 왕비가 앉았던 권자입니다. 권위와 지위에 상징하면 투탕카멘의 옥자가 떠오르실 겁니다. 화려한 금박과 등받이 장식, 사자의 얼굴과 발조각은 위엄 그 자체를 보여주죠. 처음엔 실용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직각으로 이렇게 좌석과 등받이가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권능을 얼마나 잘 표현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자와 권력의 관계는 신석기 시대 도시 유적 차탈회 위크에서 발견된 토우에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토우라고 왜 작은
이제 흙으로 만든 조각품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슴이 있는 여성이 앉아 있고 팔걸이처럼 생긴 것에 개가 이렇게 두 마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지위가 높은, 그러니까 지켜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옥자, 권자에 해당하는 이제 영어가 스론이란 말이 있잖아요. 스론이라는 것도 의자를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권력을 지시하는 용어거든요. 스론이란 단어를 탄생시킨 의자, 고대 그리스 시절 왕이 앉았던 스로노스입니다. 등받이 모양으로 여러 종류의 스로노스를 구분하기도 했죠. So from the very get-go, it looks like there's something to do with role differentiation and the creation of this special environment to sit with a kind of frame behind you. 건축학과 교수이자 30여 년 넘게 의자를 연구해온 권위자 갤런 크렌치도 등받이로 권력을 얘기합니다. A throne has a back. It, the sitter is outlined in a frame that can easily take on symbolic significance. Even the simplest chair back, if it's simple, it's telling you, it's communicating to you that simplicity is the value. 가치나 궁전은 러시아 제국의 18, 19세기 황제들이 주로 거주했던 황실입니다. 이곳에 러시아 제국을 이끈 두 왕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 왕자의 주인은 18세기 마지막 5년을 제위했던 파벨 1세 왕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력한 전제 정치로 권위를 세웠죠. Это предмет-символ, это предмет дух, это предмет сила. В частности, на этом троне Павла I мы видим российский герб, который очень недолго существовал в России. Мы видим белый мальтийский крест, на фоне которого расположен Георгий Победоносец. Этот символ Мальтийского креста, существовал только в павловское время. Павел I был гроссмейстером Мальтийского ордена. 당시 가톨릭 수도의 몰타 기사단 단장이었던 파벨 1세의 권위가 왕자 등받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파벨 1세의 증손자인 알렉산드로 3세는 대관식 때 이 황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역시 등받이에 이니셜을 새기고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Императорской власти, символ императора, символ его величия, его могущества, что и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геральдическими зверями, самим облик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золоченого, красив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 троны всегда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искусства.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해머리. 우리나라에도 어자가 있습니다. 어자 역시 등받이가 위험을 더하는데요. 등널과 곡병, 1월 오봉도가 함께 있어야 어자의 권위가 완성됩니다. 방석이 우리의 의자이던 시절 왕은 왜 의자에 앉았을까요? 심리적으로 권력자의 자리라고 하는 데는 딴 거 없어요. 관음증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권력자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레벨 차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찾아오는 그 밑에 신하와 왕하고의 권위를 위해서 레벨을 둬야 되니까 의자는 그거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확 바꾸죠. 그 다음 단계 가면 계단이라는 걸 통해서 높이 차이에서 권력의 비결을 만들어요. 어자를 높여주고 동시에 왕의 권위와 덕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해준 기준은 바로 단가입니다. 단가의 위아래로 왕과 신하의 눈높이는 나누어졌죠.
왕의 의자는 흥한 권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저물어 가던 대한제국 황궁에 보란듯이 들어와 있는 서양식 의자들은 권력 침탈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사실 약간 베르사유 궁전 같기도 했어요. 그런 서양의 양식들을 빌려와서 우리 것이 아닌 것들로 꾸며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 힘이 약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니까요. 우리 전통 왕이 앉았던 그 의자였잖아요. 긴 의자. 근데 이제 갑자기 의자가 서양 의자로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왕이 힘이 없다는 거. 정말 의자 하나에서도 역사가 확 바뀌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의자는 모두 담고 있습니다. 왕의 응접실, 희정당 가구를 오래 연구해온 최지혜 교수는 궁궐의 의자가 서양의 것을 닮아가면서도 잃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대한제국의 왕실의 문양인 그 오약꽃이 조각이 되어 있어서 왕이 앉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그 조각의 형태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퀄리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랑스의 의자였다면 이 오약꽃 대신에 장미꽃이라든지 다른 꽃의 형태가 조각이 들어갈 텐데 오약꽃의 문양을 보내서 조각을 해달라고 특별히 주문 제작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라는 것은 쉬기도 하고 뭘 관람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에 있는 이 도구다라는 것은 20세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의자는. 앉아서 하는 노동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자가 지금과 같은 그야말로 아주 순수하게 앉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가 된 거죠. 일상으로 들어온 의자는 시대의 새로움을 담아내며 스스로 빛을 냅니다. 어쨌든 한 시대에 존재했던, 한 시대에 탄생했던 의자는 그 당시의 기술과 사고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당시에 생각했던 미학적인 특성들이 많이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자를 그 전에 자기가 필요해서 이제 쓰는 어떤 그 사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보고 즐길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어떤 미학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건 아닌가. 앉는 의자에서 보는 의자로 상봉 씨는 오늘도 의자를 바꿉니다.
제가 이 의자를 가끔씩 이렇게 바꿔줘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는 1960년대 초반 의자인데 디자인하는 이태리의 지안카를로 삐레띠라고 아주 플라스틱과 메탈을 가지고 아주 잘 디자인을 한 사람인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람의 엉덩이의 사이즈에 맞게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의자에 조예가 깊은 상봉 씨. 그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가이자 의자를 수집하는 컬렉터입니다. 간결하면서도 색채가 다양한 그의 그림들은 가끔 의자 때문에 그려지기도 한다는데요. 제가 6개월에는 한 번씩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제가 창고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그림의 색깔도 틀려지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화학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곳은 그의 작업실이자 의자 창고. 그가 대체로 모으는 의자들은 1910년부터 70년대까지의 모던 스타일 가구입니다. 이 의자는 많이 봤을 거예요. 조에 콜롬보라고 이태리 건축가의 최고봉이죠. 제가 앉아보면 좀 거만하긴 해요. 저는 그렇게 거만하진 않지만 이렇게 앉아서 악당들이 많이 앉아있는 의자예요. 이 의자에 꼭 그런 악당들이 아주 거만하게 앉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시죠? 찰스 레이 임스라는 그런 그 건축가 부부의 제품인데 5, 60년대 라운지 체어입니다. 한스 올센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리에 요게 싹 4개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공간을 많이 절약하게끔 해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1959년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봉 씨가 의자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독일 유학 시절 그가 다닌 미대 옆에 있던 예술촌 때문입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 냉장고, 이 냉장고에 여기 요 조그만 사진이 바우하우스 2주촌 건물이에요. 1927년도에 지은 슈투트가르트. 1919년 설립된 바우하우스 학교의 건축가들은 모던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축 운동을 통해 모든 예술을 성장시켰죠. 건축과 디자인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바우하우스 때 그 건축가들은 그냥 건축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한 건축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다 했어요. 뭐 의자도 만들고 등도 디자인하고 뭐 책상도 디자인하고 식탁도 디자인하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가구가 주를 이루던 시기, 바우하우스의 건축가들은 가구에서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생소한 소재였던 강철관을 처음 의자에 도입한 곳도 이때. 의자는 혁명의 시기를 맞이했죠. 바우하우스 2주촌을 보면서 귀족들만 영위했던 디자인을 일반 사람들도 영위하게끔 해줬다는 거, 그거는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 갖고 싶은 마음은 욕심은 굴뚝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지만 벼룩시장 가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건축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테이블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의자들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의자가 보면은 사랑을 받고 그 또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게 또 의자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또 사거나 이러잖아. 아주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아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의 의자와 디자인도 연결된 그런 의자가 저한테 너무 큰 감흥을 줬어요. 의자의 아름다움에 또 다른 가치를 얻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Hi. Hi. Hi, thank you. Hello. Hello. My name is Chunyi Lee. I am Korean actor and carpenter. Wow. Carpenter. My name is Ejner Jensen, and I'm the Danish ambassador. I've been in your country for 1 year, Hi. and I like carpentry. Thank you. Oh, good. I'm Mike. Yeah, feel free to take off your mask also. Thank you. Oh,
Breathing again. 오. This is the first piece I want to show you. It's a chair, taking the the cue from a rocking chair. Rocking chair. Oh, okay, So you okay. can see okay. here. Very It's good. called stingray. Yeah. I don't know. Can you imagine the fish stingray? Fish. Stingray flapping over the. 가오리. Over the- 가오리. 진짜. 오. 굿. Big space. 빅 스페이스. Yeah. 오, 되게 편한데 이게? So this is a typical Danish living room. Yeah. A couple of sofas and so on. Another area over there to sit and enjoy.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북유럽 사람들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덜어내고 기능과 본질에 집중한 것이죠. These are very famous, yeah. Yeah. It's by a Danish architect called Einar Jacobsen. This one with this shape over here is called the egg. And this one is called the swan. But please try it out, please. thank you. 야, 진짜 이건 제가 진짜 맨날 호텔 라운지나 그런 데서만 보다가 집에 있는 건 또 처음 보네요. 그러면 덴마크에 살고 있는 덴마크 사람들은 진짜 집에 다 이런 가구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Not really. I think they are sort of design pieces, so they're quite expensive. And I think chairs like this you're looking at close to 10 million won. And so not everybody has them, but sometimes people collect one piece. It's a good way to relax good, very and watch your favorite movie or read a good book. This piano chair here was made by my father for my daughter. My father is a farmer and a bus driver. So he had no skills as a furniture maker, but he had a hobby, to turn wood and do the carvings in here, glue it all together and so on. So this was his piece. He wanted to make that for his granddaughter so that he could have a place to sit and play piano. 오, 저도 제 딸을 위해서 만든 의자가 있는데. Wow, nice one. Yeah. How old is your daughter? 10 10, years. okay. 누군가에게 의자를 준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Mr. Lee, can I introduce you to my wife, Ingrid Schäfer? Welcome to my house. 의자는 소통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Danes like to have, when they're sitting where they enjoy a bit of food, a bit of coffee, a bit of candlelight. That for us is hygge and spending time with good friends. 그렇다면 그 휘게 문화에 의자가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And hygge is about finding a comfortable spot. In Korea, people go more out for dining. But in Denmark, we invite our family and friends home for food, which means it's nice to have a nice table, good chairs around, you sit comfortable. So I think the chair plays quite a role in creating the hygge. 제게 의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And it was made, back in 1947, designed for the Danish co-op furniture, but still so popular that it's produced today. This chair I've had, I got it when I was in my 20s, so I've had it for nearly 40 years, and today my son has it. So I passed it on to my son. We tend to use our chairs for a long time. 덴마크 사람들은 유독 의자에 왜 매료되어 있는지, 과연 덴마크 사람들한테 의자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요. For me, it's important that I feel comfortable because in Denmark we have the culture that we sit quite along with dinners. For example, our Christmas dinner, they can last for 5-6 hours. So you can imagine if you sit there, so you need a comfortable chair. But a chair also is used for many different purposes. So you sit in one position when you're at the dinner table, you sit in another position when you're relaxing. So having different chairs for different purposes, and why not have a good, long-lasting chair
with a nice design and sort of light and easy in its. 의자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야, 이것도 의자인가 봐요. 오, 은근 편한데? 자연에서 온 의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자를 찾아갔습니다. 법정 스님의 의자. 사실 제가 그 전까지 뭐 의자는 어떤 디자인, 뭐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의자로서의 뭐 가치 뭐 이런 것도 보고 아 이쁜 의자, 뭐 아름다운 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투박한 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래 의자는 어떤 그 용도가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용도를 충족해 준다면 정말 굉장히 가치 있는 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앉는다는 것과 앉아서 무얼 한다는 것, 자신감과 보는 즐거움, 그 모든 것을 담는 의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